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봐야 돼. 아, 이 문제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야. 네, 아, 저거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예, 올라오겠습니다. 왔어? 아, 안녕하세요. 뭐야? 콩나물이랑 우유 먹었어? 뭐? 왜 이렇게 키가 컸어? 아, 무기를 장착하고 왔네. 무기? 아니, 멋 좀 부렸다고. 근데 오늘 웬일이야? 저 뭐 어디 가? 몰랐어? 요즘 김수상은 바람 났잖아. 바람? 아니, 김수사가 애가 셋인데 바람이 나면 에이, 그런 바람 아니고 춤바람. 춤바람이요? 큐? 원, 투, 차차차. 에? 쓰리, 포, 차차차. 아이, 차차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 투, 차차차, 투, 차차차. 쓰리, 포,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 다들 하나는 일은 안 하고. 그리고 말이야, 차차차는 원래 자, 일합시다, 일. 예, 자, 일합시다. 야,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참. 그러니까 춤은 아무나 추는 게 아니라니까. 춤 때문 아니거든. 아,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삐끗해. 어? 이유 없이? 우리나라 국민 400만 명이 겪는 국민병 퇴행성 관절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관절 노화로 40대 이상 연령층의 90%가 관절 퇴행성 변화를 겪는다는데, 관절 모양이 변하고 걸음걸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물론 극심한 통증이 일상을 무너뜨리며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협적인 질환 관절염. 아는 만큼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 젊은 나이대에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용어 대신에 골관절염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 발생하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질환이라는 게 이게 밝혀진 거지. 아, 내가 관절염이라니. 아이. 말도 안 돼. 그래도 김수사관은 나랑 반장님 때문에 빨리 한 거야. 그 이번에 그 조사 들어간 건강용기가 있지. 그분은 본인이 그 관절염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을 지냈다고. 이름 임완분. 올해 나이 78입니다.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다 15년 전 관절염을 진단받았고요. 증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현재 인공관절 수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임완분 씨 소환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까지 앞두고 계신다고요? 네. 원래는 7월 달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어허. 근데 남편이 많이 아프셔갖고 어디다 못 싣고 케어할 데가 없어갖고 12월로 연기를 해서 12월 달에 다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수술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어. 한번 알아보세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고 네. 목욕탕도 막 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아유. 자, 이 관절염은 비단 이 건강용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질환을 이 국민 걱정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또 실제 이 관절염은 전 세계 2억 5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아, 정말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요. 통증 때문에 괴롭다는 임완분 씨의 일상은 어떨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아우 아파. 아유. 아, 아우 무릎에. 아우. 아이고. 침을 막 그러시는구나.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파. 그러니까 부항도 드신 것 같아요. 침을 많이 흘리셨어요. 무지 외반증 아닌가? 발이 심하게 틀어진 것 같으신데요? 네네네. 병영이 심각하게 오셨네. 아유 아파. 이런 경우는 그냥 걸으실 때 그냥 걸으시면 안 되고 네. 지팡이 좀 짚으시는 게 아우 지팡이 집으라고요. 다 살았네. 지팡이. 하여튼 뭐 꾸준히 좀 치료 받아 보세요. 네. 속상하시죠? 저기 파스 좀 달라고 그러는데. 침 맞으시고 이제 파스까지 구매하셨어요.
집에도 파스가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지만 또 행여 떨어질까라. 이거 어떡해.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안 아프고 살 수 없나. 아이고 진짜로. 저것 때문에라도. 아니 발 변형이 와서 그런지 샌들 안쪽이 해져 있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거기가 뻥 뚫어지고 그래요. 건강용의자 이만분 씨의 증상을 분석해 보니까요, 관절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문제요? 예, 한눈에 봐도요, 변형된 발을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심하죠. 예,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다리가 이렇게 O자 다리로 변형이 보통 돼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리게 되고 발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무지해반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만분 씨 같은 경우에도 확인해 본 결과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4기에 해당하는 말기고요. 왼쪽도 3기에 해당하지만 거의 4기에 가까운 말기 상태로 심각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일상의 불편함이 이 엄청나게 지금 저희가 이게 공감이 갈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다가 낫겠지 하고 세월을 보낸 것이 진작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진작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만부 씨의 이 발가락 변형이 많이 혹시 진행된 편인가요? 맞습니다. 무지애반증은 총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외관상 변화나 큰 증상이 없지만 2단계부터는 외관상 변화가 시작되고 또 때때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3단계에서는요, 관절의 변형이나 통증이 심해지고 4단계에 이르려면요, 다른 발가락까지 영향을 주면서 심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현재 이만분 씨를 보면요, 거의 4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대로 방치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서 걷는데도 지장이 생길 뿐더러 발목이나 허리 또 무릎 통증까지 이어져서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근데 많고 많은 관절 중에 왜 무릎 관절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몸에 관절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관절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무릎 관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많은 무게를 오롯이 견뎌야 하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연골이에요. 연골? 연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품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무릎의 위쪽에 있는 대퇴골, 허벅지뼈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 경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우리가 연골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연골의 두께가 3mm예요. 굉장히 두꺼울 것 같지만 껌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연골이 잘 있는 분들은요, 뼈를 이렇게 동작을 계속 하더라도 뼈끼리 닿지 않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움직임이 다 가능해요. 근데 뼈를 보호해주는 이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거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얀 게 이제 바로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뼈끼리 닿아져서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통증을 유발을 하게 돼요. 정말 심하게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염증이 엄청나게 심해서 무릎이 붓는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유리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엄청나게 아프겠죠. 내 무릎 속에서 유리가루가 계속 자극을 주는 느낌이 난다, 죽을 것 같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진짜 아프겠다. 그냥 실험인데도 보기만 해도 그냥 아파요. 어. 뭔가 뭐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 연골을 좀 이렇게 키우거나 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 안타깝게도 한 번 손상이 된 연골은 재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뼈야 부러지면은 며칠 뒤에 붙으면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만 연골 자체에는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세포수가 워낙에 적고 또 보시다시피 뚝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어서 조직 재생을 할 수 있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한 번 손상되거나 마모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되면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3mm의 연골을 평생 아껴 써야 관절염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휴. 아, 일찍만 돼서도 살겠다. 아니 평지 걷는 것도 힘든데 또 계단을 진짜 힘드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실 때. 아, 이럴 줄 몰랐어요. 아. 정말 저 정도면은 외출하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계단만 보면. 아이고, 왜 이래. 아유, 힘들어서 이제 나가지도 못하겠어. 아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 화장실 내부에 저기 안전바가 설치돼 있네요. 네. 그런데 그냥 저거 짚기 전에 그냥 세면기를 먼저 집어서 세면기가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고쳤는지 몰라요. 세면기에다 너무 힘을 줘갖고. 네, 너무 지탱해서 세면기에. 아이고. 소리. 무릎에서 나는 소리예요? 무릎에서요. 뚝 소리가 나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 계속해서 저 소리가 나는데. 네. 어우, 아니 근데 몸은 왜 저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들기면은요 어느 쪽에 찌릿하면서 시원해요. 그러니까 일어서기 힘드시니까 저렇게 앉아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유, 손 아파. 아니 또 저렇게 다니시니까 손목까지 무리가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목도 아파요. 이거 뭐예요? 저 부항 아닌가요? 부항이네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죽겠네. 아유. 저거를 자주 하세요? 부항을? 매일 붙이고 살아요. 텔레비 보면서. 매일 붙이고 사세요? 네, 집에 그냥 손 닿는데 그게 있어갖고. 아이고, 힘들어. 아유, 부항을 하시고 또 뭔가를 하시네요. 파스, 아까 사온 파스. 그리고 무릎 보호대까지. 네. 이 아마봉의 부항에다가 파스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게 통증을 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냥 거기가 시퍼래지면은 시원한 것 같아요. 나는 것 같고. 그런데 시퍼래가지고 막 문지르면 또 여전히 피가 한참 가더라고요. 자, 임만부 씨가 이 관절염 3, 4기를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관절염을 나눌 때요, 단계별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초기 단계는요, 연골이 거의 손상이 안 돼 있거나 떨어져 나간 부분은 없는데 부어 있는 정도를 초기라고 하고요. 이런 단계에서는 일상활동은 괜찮은데 좀 내가 힘든 일을 할 때나 뭐 등산을 할 때나 이럴 때만 보통 불편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요. 중기가 되면요, 연골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보통 이런 단계가 중기가 돼요. 이때는요, 내가 힘든 일이 아닌데 그냥 일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동작만 하더라도 불편감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나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시기가 보통 중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요, 연골이 다 닳아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이만분 씨처럼 아마 밤에도 잠잘 때도 내가 무릎이 뻐근하고 불편해서 잠을 네, 잘 못 맞아요. 자시는 분들, 그리고 네. 걸을 때마다 내가 무릎에서 계속 자극이 돼가지고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말기 단계에 이르러 있고요. 이만분 씨는 현재 말기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마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실제로 진행한 워맥 지수 검사 결과에서도요, 이만분 씨의 통증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워맥 지수는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할 때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거든요. 네, 이 최대 점수가 80점으로 38점 이상이면 통증이 심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만분 씨는 무려 63점으로 아이고야. 통증 지수 3위 단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엄청 아픈 거잖아요. 지금 63점이면은. 더 큰 문제는 관절에 손상이 갔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염증이 많이 발생해야지만 통증을 느낀다는 건데 이미 통증을 느꼈다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 쓰기엔 조금 늦은 상태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점입니다. 이제는 걷는 것보다 다리를 끄는 게 익숙하신가 그러니까. 봐요. 그래. 아유,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지금 보니까 모든 물건이 바닥에 다 있어요. 일어났다. 그거 꺼내기가 너무 힘들으니까요. 그냥 손에 닿는 데다가 놔요. 근데 자세가 좀 특이하신데 양반다리인 듯 아닌 듯? 평상시에도 저러고 계세요? 저는요, 왜 관절인데 다리가 올려놔야 시원해요. 아, 우리가 보통 양반 자세, 쪼그린 자세, 이 두 가지는 무릎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자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무릎을 봤을 때요. 이게 무릎 모형인데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 우리가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무릎이 어느 정도 일정 각도 이상 구부러지게 되면요. 무릎이 뒤에서 비틀어지면서 쭈그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일어날 때는 비틀어졌다가 일어나게 되면서 무릎 뒤쪽에 있는 연골이 제일 먼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양반 자세를 하셨는데 네. 양반 자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자세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오히려. 나름대로 이제 통증을 좀 줄이시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진짜 관절염 환자에도 좋은 운동인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아, 약이 저렇게 많아요? 혹시 무슨 약을 드시는 거예요? 소염제, 진통제, 골다공약, 혈압약 많이 먹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약 먹었나?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이거 잊어버리신 거예요? 맞아요. 약을 먹고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하고 잊어버렸다가 그거 약 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엄마 먹었구나. 아우, 왜 이렇게 속쓰리지? 아, 왜 이렇게 속쓰리지? 약 먹었는데. 아유, 아유. 속이 변나? 왜 이렇게 속쓰리지?
아니 점심으로 저 과일 하나만 드시는 거예요? 떡이랑. 떡, 떡하고. 라면 그래요. 아니 보니까 밥이 아니라 약으로 그러니까 끼니를 대신하시는 것 같은데. 밥보다 약이 더 많아요. 그 실제로 이제 이만부 씨가 드시는 약을 보면은 이 고혈압 약도 있고 이 골다공증 약도 있는데 이게 그 관절염이랑 혹시 영향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한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골다공증 동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요. 맞아. 내가 무릎 관절염이 심한데 많이 걸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자극을 계속 적게 주게 되고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 기본적으로 달고 사시잖아요. 당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대사질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해져서 보행이 계속 불편해지면요.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살이 찌고 그렇기 때문에 대사질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살이 찌니까 무릎에는 더 많이 부담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질환, 무릎, 관절염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서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건 건망증인 것 같은데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약뿐만이 아니고 생활에서 전화를 걸고 나니까는 그 했다는 거 왜 전화를 걸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아이고. 그래서 관절하고 관계 있나요? 네, 맞아요. 자주 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행동도 바로 관절염과 연관이 깊습니다. 지금 놀라셨어요. 지금 깜짝 놀라셨어요. 그것도 관절하고 나 치매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관절염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관절염으로 인한 만성 통증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자꾸 아프고 붓고 하면서 걷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네. 점차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 기능을 자꾸 자극을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치매로도 이어질 위험성이 어떡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게 답은 아니란 얘기죠? 이제 아파서 나가기도 싫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도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집에서 쉬면 조금 덜 아프죠. 그렇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틈틈이 움직여주는 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 연골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관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뻑뻑해지고 무릎 관절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고 무조건 오래만 쉬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연골을 아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연골 속에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입니다. 콘드로이친? 오, 처음 들어봤어요. 콘드로이친. 그러셨어요. 콘드로이친은 무릎 연골 속에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거든요. 연골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관절의 충격을 흡수를 해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침대에 매트리스 속에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이 짧아지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크기가 감소하게 돼가지고요. 연골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절을 보호하려면 연골 속 콘드로이친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치. 건강용의자는 두 가지 모두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하. 이만분 씨 진단 결과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 아니 좀 더 일찍 관리나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무릎 관절 수술을 하면은 재활 치료가 3, 4개월 또 받아야 된대요. 그동안에 남편을 맡길 데가 없어요. 남편분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치매로요. 주간보호센터에 아침에 가셨다가 이따 6시쯤 들어오시고 그래요. 자, 이 관절은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조차 이걸 갖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평생 써야 하는 관절 지금부터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준비됐지? 예.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프고 잘 안 풀려 왜 그렇게 끙끙대?
아니 이만분 씨에게 아주 딱 맞는 건강 모범인을 찾긴 찾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요. 아니 뭐 건강청 데이터에 정보가 없어 등록된 게? 예.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정보라고는 딱 달랑 3장, 이 사진 3장밖에 없어요. 이 보세요. 부산의 광안대교 맨발 사진.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뒷모습뿐입니다. 충분하네. 뭐 망설여. 당장 출동해. 자, 첫 번째 단서 부산의 광안대교. 단서대로라면 여기서 맨발에 카메라를 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아주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사람들이 다 맨발로 걷고 있어요. 어이, 하나 들었고 맨발이시고. 사진 속 뒷모습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똑같다. 거기서 이거 맨발이야, 맨발. 맨발! 혹시 모범인이신가요? 저 만나러 부산까지 내려오셨구나. 네, 제가 모범인 이금순이에요. 야! 여러분들 맨발 걷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영상 찍고 있어요. 어머! 와, 건강청 최초 너튜브 모범인이네요. 안녕하세요. 이금순 할머니예요. 자, 5년 전 외손녀가 이금순 씨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영상 개인 채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구독자가 무려 10,000명을 넘었다 그래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저 76이에요. 76세요? 거짓말! 믿기지가 않아. 나이가 들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거든요. 맨발 걷기가 지압에 효과가 있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내 종아리가 땡글땡글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3년 됐어요 걷는 지가. 네, 이금순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에 분포되어 있는 반사구나 여러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모래사장 위의 맨발 걷기가 노인분들의 허리 통증이나 운동 기능, 또 수면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 맨발 걷기 하려고 오라고 그랬지. 같이 우리 걸어요. 나와서 뭐 1시간만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좋은데. 혈액순환도 잘 되지, 잠도 잘 오지. 꾸준히 매일 저하고 같이 맨발 걷기 해요. 옛날에 몸이 안 좋은데 지금은 참 잘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네. 지금은 좋은데 예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18살 때부터 바느질을 배우게 되었어요. 옷 수순까지 40년 가까이 제가 바느질을 했네요. 재단도 하고 가위질 꾸준하게 하고 앉아서 했으니까 손가락도 안 좋죠. 앉아있으니까 허리도 안 좋죠. 무릎도 안 좋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샌가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양반 다리도 하기 힘들고 외출할 때 30분 이상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대로 가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1년 정도 연골 주사를 맞으면서 버텼는데 주사 맞는 주기가 짧아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권유까지 받았으면은 엄청 심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영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병원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이미 몸이 좋지 않았는데 당뇨까지 오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당뇨까지? 아이고야 비유하자면 저 정도면 종합병 수준 아니야? 나이가 들면서 약을 먹고 뭐 연골 주사를 맞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자연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낫고 싶더라고요. 이 무릎이 뭐 젊었을 때처럼 원래처럼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음식으로서 운동으로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절은 통증이 심해서 무조건 수술을 할 법도 한데. 자, 우리 건강모범인 이금순 씨도 이만분 씨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는데 당시 무릎 상태는 어느 정도였어요? 예, 이 3년 전 이금순 씨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요.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 4기 말기였고요. 왼쪽은 3기였습니다. 아, 거의 우리 나랑 이만분 씨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죠.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수술을 택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생각을 하셨다니 진짜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자, 이 건강 모범인의 3년간의 노력,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3년만 하면 돼요? 3년만 하면 돼요? 3년의 노력! 네, 하겠습니다. 꼭. 자, 닥터, 현재 건강 모범인의 건강 상태 결과 알려주시죠. 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요, 한쪽에 3기, 한쪽이 4기라면 비교적 조금이라도 덜 아픈 3기의 무릎을 더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3기 쪽의 무릎이 갑자기 확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정말 빠르면 6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금순 씨의 지금 현재 무릎 상태는 나빠진 것이 없이 여전히 3기, 4기로 3년 동안 무릎 연골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1기, 2기의 관절은 조금 더 진행이 느릴 수가 있는데 3기, 4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나빠질 수가 있는데 3년 동안이나 이거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와. 야, 대단하시네.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운동과 식습관으로만 무릎 연골을 지킨다는 게 가능한가요? 맞아. 너무 놀라워서 지금. 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금순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일단 8kg 감량에 성공하셨고요. 또 전신의 근력을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점이 무릎이 받는 부하를 줄여줘서 통증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등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이러한 염증들이 무릎으로 옮겨가서 관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금순 씨는 3년간의 관리로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정상 범위까지 되돌려 놓은 상태셨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아니 70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감량하면서 각종 질환을 극복한 점. 네. 나아지기 힘든 기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본인만의 방법으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한 점, 정말 이금순 씨는 정말 대단하네요. 예. 모범인의 건강한 모습 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 전에도 그냥 계속 해가지고 또 한 봄으로 또 연기해야지. 6개월 후에 연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 됐으니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아, 예. 배고프시다. 가서 밥 먹고. 간단하게 내 몇 가지 가져왔거든. 잡곡밥에다가 또 단백질도 있어야 되니까 소고기도 조금. 이금순 씨의 건강 철칙이 입맛이 없더라도 칼슘 풍부한 삼시세끼를 챙겨 먹자가 철칙이래요. 하루에 삼시세끼를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거 건강에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기가 되게 되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급속도로 골밀도 소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금순 씨처럼 끼니마다 칼슘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먹어야지. 잠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또 있어. 이게 우리 관절에 좋은 건데 그러는데 내가 꾸준히 먹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건 뭘까? 좋대요, 관절에. 자, 이게 관절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제 비법이에요. 자, 최수사관 건강모범인이
관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먹는다는 저 마법의 가루 정체가 뭐지? 관절에 좋은 거니까 뭔가 뼈에 좋은 멸치가루? 멸치가루 아니지요. 멸치가루는 누렇지. 근데 그거 하얀데? 맞아요. 예, 건강 모범인이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하얀 가루는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 아, 다들 표정 보세요. 아니 예. 콘드로이친이라면 콘드로이친? 아까 우리 그 연골 속에 수분 다음으로 많은 성분이라고 하셨던 거. 예, 맞습니다. 연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연골 내 콘드로이친만 잘 채워도 연골의 형태하고 탄력성을 유지해주면서 영양 공급을 돕고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연골 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인데 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 연골에 있는 콘드로이친 성분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지만 대신에 인간의 연골과 유사한 점탄성 성향을 가진 콘드로이친이 있습니다. 바로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입니다. 아,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또 연골. 오. 아니 왜 하필 그 소유래 콘드로이친이죠? 일반적으로 콘드로이친은 상어와 같은 어류에서 주로 추출을 하는데요. 소유래 콘드로이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인체 내에 있는 콘드로이친과 구조나 성분이 비슷해서 상어에서 추출한 것보다 무려 4배가량이나 빠르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 콘드로이친 과연 어떤 맛인지 함께 드셔보시죠. 네. 그냥 정말 하얀 가루인데. 자, 저도 안 먹어봐서. 짜고 좀 짭짤하고 우유 같은 게. 근데 처음에는 누룽지 맛이 나. 근데 먹다 보면 짜요. 진짜. 짜고 신맛도 있고. 짜고 신맛도 있고. 예, 콘드로이친은 연골이 닳았을 때요,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수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요. 관절 사이의 간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한 그룹에는 콘드로이친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하고 한 그룹에는 섭취하지 않게 한 다음에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를 비교해 봤어요.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가 0.29mm가 줄어들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된 반면에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군에게 있어서는 관절 사이의 너비 변화가 거의 없이 유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부피 손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키자 대조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연골의 부피 손실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손상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관절염 환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통증 때문이잖아요. 이 콘드로이친이 통증 완화를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관절염은 관절 보호도 중요하지만 통증과 염증을 모두 다스려서 연골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럴 때 콘드로이친 섭취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항염증 효과를 인증받았는데요. 때문에 관절 속의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는 1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먹여봤더니 무릎 통증이 무려 50%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고야. 50%요? 네. 와. 자, 하지만 놀라기는 아직 일러요. 우리 건강 모범인의 관절 지키는 비법, 맨발 걷기와 이 콘드로이친 섭취 말고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함께 보시죠. 맛있게 드신다. 몸에 좋은 요 가루 묻은 거 요거 해가 드세요. 콘드로이친. 이거 먹으면 건강 비법이야, 여기. 맛있네요. 덕분에 참 잘 먹었습니다. 이거 뭐, 가만히 또 한 가지 또 더 있어요. 이게 내가 무릎이 안 좋았을 때 이 콘드로이친을 먹었거든. 근데 이거를 꾸준히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 한 개 드세요, 이거.
수영장에 오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서 계시지? 스트레칭 하시나?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 앞으로 오시죠. 지금 수영장인데 수영을 안 하세요? 네, 수영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무릎 관절을 위해서 여기 지금 수중 걷기 하고 있어요. 물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네요. 물에서는 힘이 안 들지만은 운동 효과는 두 배예요. 수중 걷기가 이 허벅지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무릎 관절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운동은요, 부력을 이용해서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기도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척추, 무릎 관절 환자에게 권장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중 걷기는요,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요, 그런 것들에 도움을 주고요. 특히 다리나 복부, 등 근육 같은 대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계단을 걸어 올라가세요. 네, 저는 계단으로 항상 다녀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는 모래밭에서 걷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걷고 이렇게 계단을 걷고 이게 제 관절 건강의 3종 비법이에요. 완전 뽕도 안 짚고 가네. 어머, 저희 웬일이야? 발끝은 3분의 1만 올리고요. 무릎은 완전히 펴시고 몸은 앞으로 약간 기울여서 양팔은 힘차게 움직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모범인의 계단 오르기 자세를 보면요. 상체는 앞으로 약간 5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앞꿈치의 한 절반이나 3분의 1만 딛고 뒤쪽 발꿈치는 계단 밑으로 내린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무릎과 종아리 근육이 아닌 주로 허벅지 근육을 쓰게 해주고 또 발 뒤꿈치를 계단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종아리 뒷근육을 이완시켜서 올라가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계단 오르기를 해주면 근육의 피로도는 최소화시켜주고 무릎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사례자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근력이 받쳐주시는 분들은요, 상관이 없는데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무리를 하시다가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이용을 하시거나 발 전체를 계단에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 지금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루 삼시세끼는 제때 먹어야 되니까 저녁 준비해요. 와, 갈치. 갈치구이를 해 드시려나? 아니네. 지금 넣으신 게 뭔가요? 네, 이게 시래기인데 칼치소림에 꼭 들어가야 돼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 자주 먹어요. 시래기에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밀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래기의 단백질 성분이 갈치의 칼슘과 잘 결합해서 칼슘 흡수를 더욱더 좋도록 해줍니다. 다시마. 그러니까 해조류도 빠지지 않네요. 다시마도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칼슘이 가득한 밥상 완성입니다. 갈치에 시래기에 다시마 완전 칼슘 가득한 밥상이네요. 역시 또 콘드로이친인가요?
지금 뿌리신 거 콘드로이친인가요? 네, 이렇게 음식에 뿌려 먹으면은 잊지 않고 챙겨 먹게 되거든요. 간편하게 알약으로도 먹고 있어요. 맛있네. 간주는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처럼 좋은 상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임한분 씨 건강 모범인을 쭉 보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부러웠나요? 잘 걷는 것이 층계를 아무것도 안 짚고 그냥 네. 걸어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네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맞아요. 무릎이 좋지 않으면 걷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혹시 콘드로이친이 보행 속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보행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콘드로이친을 또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9달 동안 섭취하게 한 후에 20m를 몇 초에 걷는지 보행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요. 콘드로이친 섭취군의 보행 시간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절 아프면은 통증 때문에 보행도 힘들지만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그 경직감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몰라요, 거거든요. 그거. 그쵸? 정말. 예. 예. 이게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 중에 하나가 이 관절의 뻑뻑함이에요. 네. 보통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뻐근하고 불편하고 손이 뻑뻑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진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또 맞아요. 아침에 쥐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통 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유독 이상하게 밤보다는 오전 시간에 불편함을 호소했고요. 활동에 제약도 생겼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이 기상을 한 이후에 경직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결과 오전의 관절 경직 시간이 4.8분 감소한 반면에 콘드로이친을 섭취하지 않은 군에게 있어서는 0.3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관절과 연골 건강을 지켜주는 콘드로이친 섭취 시에 반드시 주의사항이 있겠죠? 콘드로이친 하루 섭취 권장량은 1200mg으로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임산부 및 수유부,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의와 꼭 상의 후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또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콘드로이친과 유사한 구조일 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콘드로이친 구조와 가장 유사한 소연골에서 추출한 것인지 꼭 살펴보시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임한분 씨 장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출연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저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맨발로 걷고 하는 거, 그다음에 수중 걷기를 좀 해야 되겠고, 네. 생선 조림도 또 나물 무침도 해야 되겠다. 요거 한번 9개월만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네, 임한분 씨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섭취하셨길 바랍니다. 자,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퇴행성 관절염.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부러집니다. 100세까지 두 다리로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절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아니 반장님이 왜요? 키가 줄었대. 줄어든 키, 골다공증, 흰올 수도 있어. 3초마다 한 명씩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시달리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간과하는 골다공증. 아이고. 힘드시구나. 외출 자체가 불안의 연속인데요. 어디가 부러지지 않을까 무서워요. 빨리 출동해. 와, 어휴. 뭘까? 물자 같기도 하고. 그것의 정체는요?
나처럼 살아야지 좀. 아이고. 많이는 아니지만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려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칼슘이 많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콘드로이친이 제 연골을 지켜주고 관절을 건강하게 해주어서 음식에다 뿌려 먹어요. 앞으로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걷고 행복한 노년 보내게 열심히 관리할게요. 채널 A